안녕하십니까, 전은석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더 빠르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름이 오세훈인 게 다행이다. 이게 육세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말까지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장난이고요. 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착공 오세훈 당선 민간 재건축 속도를 내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기사를 쭉 읽어보고 요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신속통합계획 업그레이드, 그러니까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높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높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계속 수혜를 받는지를 쭉 기사를 보고 요약을 한번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5선 당선으로 민간 주도예요. 공공이 아니고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및 주택 공급을 속도전이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속도전. 그러니까는 새로운 공급 방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속통합계획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인허가 절차를 단속하고 쾌속통합, 빠르게 통합한 트랙을 도입을 해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을 목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강북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는데 강북 지역은 사업성이 낮았답니다. 낮은 사업성을 보완을 하겠대요.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주겠다. 최대 40%까지 높이고, 높이 규제, 용적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뭐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요. 높이 때문에. 그래서 높이 규제 완화해 줄게. 그래서 남산과 북한산 등을 완화하여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제 산은 거의 이게 대모산 빼고는 다 강북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높은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복지 차원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청년, 주거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장기 전세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쓰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이 야당을 막 밀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난관들은 있습니다.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겠죠. 또 짜증날 거 아니에요. 다 이겼는데 서울에서 지니까 또 진 것 같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들은 한번 쭉 봐야 되고, 그래도 민심이 원한다라면은 뭐 통과해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재개발 평균 소요 기간은 보통 한 20년 정도가 들어요. 20년 정도가 들고 좀 복잡한 데들은 더 들기도 하죠.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철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20년 정도 보통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20분 정도 걸렸고, 오세훈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통합해갖고 쾌속 통합이라 그러잖아요. 쾌속 통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 설립을 했는데 또 설립하고 막 계속 설립만 하는 거야. 그냥 인가 받았는데 또 인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하면은 대략적으로 단축되는 기간이 2, 3년 정도 돼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어떻게 지을지 인가를 받으면서 야, 돈 문제도 같이 처리해. 관리처분 인가까지 동시에 진행해. 그럽니다. 이래도 보통 한 2, 3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할 때랑 다르게 완전히 지금은 AI로 법률 및 업무 지원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동의서 제출할 때도 지금은 5분이면 끝나요. 5분. 그냥 핸드폰 열어가지고 누르면은요, 이 핸드폰 안에서 등본까지 다 떼가지고 그냥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막 새로 어디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 통합이 돼가지고 전자정부가 이 동의서 자체 제출하는데 통합이 돼서 등본 떼고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해봤더니. 자, 주요 재건축 외에 물리적인 시간 한계성. 주요 재건축 지역들은 지금 어디냐면
뭐 압구정동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막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이런 데들 개발되는 거 보고 여기 빨리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 거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대열에 낄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주요 재건축 외에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아무리 단축된다라고 해봤자 20년에서 보세요. 뭐 최대한 빨리 되는 것만 빼보자고요. 그러면은 331 하면 7년 빼면 입주하는 데까지 못해도 14년 걸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사실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누구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주택이 빨리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주택이 모자라는 걸 인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최하 14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빨리빨리 지금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정은 막 지정해놓고 지정만 해놓고 내가 공급했다고 한 건 이거는 정말 사기야, 사기. 지정은 그냥 내가 지정해놓고 공급이 실질적으로 되려면은요, 거기가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밀어주고 사업 시행 인가 어떻게 짓는 것까지는 득해야지만 이거를 사실상 공급으로 보고 업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제 이런 정치 쪽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구역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시행인가 득까지는 해야지만이 사실상 주택에 대한 공급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 위주 사업 시행 시 계층간 위화감 재건축만 막 진행을 하면 뭐 계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재건축 압구정동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좀 경제적으로는 높은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만 막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면 재개발 우리 조그만 빌라 갖고 있고 무허가 건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이런 위화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은 어차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까지도 계속 완화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구역 지정 추가하고요. 기존 추진구역들이 속도가 낼 것 같은데 지금 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되는 게 신문에 나왔듯이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이에요. 우리 어차피 여기 못하니까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압구정동 근처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압구정동이 만약에 사업이 진짜로 빨리 잘 된다라면 최고 수혜지는 3호선 라인에서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 사주는 동네 어디냐면은 금호동, 옥수동 일대가 압구정동이 이주할 때 글로 다 이사를 갈 거예요. 글로 이사를 가다 보면은요 아마 흑석동이 서반포로 불렸던 것처럼 아마 금호동, 옥수동이 압구정동이 아니라 북구정동으로 불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냥 위에 있는 구정, 압구정동이 아니라. 그래서 여의도가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는 소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여의도가 재건축이 되고 목동이 재건축이 되면서 가장 수혜받는 지역이 목동 구시가지예요. 목동 구시가지. 9호선이랑 연결되는 목동 구시가지가 앞으로 제일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보셔야 돼요. 아파트를 살 사람들은 압구정동 위에 있는 북구정동, 금호동과 옥수동을 보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는 못 산다. 재건축도 못 사고 아파트도 못 사면은 여의도 목동의 최고 수혜지인 목동 구시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재개발 수요 지역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다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 장인 뉴타운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시장이었을 때,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이미 지정됐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시장 성과의 잔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이 다른 거를 막 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이 5번이나 해먹고서 뭐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그냥 아무 데나 재개발하면 안 돼요. 진짜 한강변, 수변구역, 환경이 좋으면서 되면은 막 빛이 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혜택이 있는 곳에 추가 진영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남산 주변에 중구랑 용산구 일대, 후암동이겠죠. 후암동 해방촌 일대 투자성 되게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한산은 녹범, 불강, 정릉, 수유동 일대인데 사실은 투자성은 저는 세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곳은 한강변 및 수변 지역인데 한강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 수변구역 위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공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계속 정책은 이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수혜받는 지역,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인 뉴타운,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예전부터 다 지정됐던 것들 이거 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예측이 다 끝났고 이미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계속 상의하시면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 5번째 마지막에 진짜 피날레를 울릴 때 여러분들 같이 저희랑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 말투가 좀 약간 선거 유세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문의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